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시행이 됐던 구급 시험입니다. 2025년 국어 공채 교정학 개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년도에 상당히 교정학 개론이 어렵게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이제 그걸 좀 반영을 하는 듯 좀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쉬운 문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뭐 중간에 이제 어려운 문제도 몇 개 있긴 했기 때문에 매우 쉬웠다라고 할 수는 없고 작년보다는 쉬웠지만 그래도 한 평균 정도의 난이도, 그죠? 여러 해를 종합해 보면 평년 수준 정도의 난이도로 복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도 또 이제 교정학 파트하고 형사교정 파트가 어떻게 출제했는지 분포를 한번 살펴보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정학 파트가 이번엔 출제 비중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여기에는 15문제가 나왔고, 그 중에 법령 비중이 많이 높죠. 법령이 12문제. 이론 부분은 3문제. 그래서 15문제가 되고요. 형사유책 파트가 적죠. 5문제고, 법령에서 2문제, 이론에서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법령만 보면 14문제가 되죠. 법령 14문제고 이론 또 6문제에서 요게 14문제니까 70%가 되죠. 법령 70% 상당히 비중이 역시 교정학 개론은 법령 비중이 높다. 그리고 올해는 이 교정학 파트에서 출제 비중이 높았던 게 상당한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와 여기서 또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된 거는 법령이 이제 여러 가지 법령이 나왔는데 법령이 14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이거 있죠? 교정학 파트 법령 중 10개가 형집행법에 나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형집행법령에서 출제 빈도가 매우 높고요. 올해 시험에서도 10문제면 20문제 중에 절반이나 형집행법에서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늘 여러분의 형집행법령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꼼꼼하게 이제 학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난이도와 관련해서 난이도 이제 상중하로 나눠보면 상급 문제가 한 2에서 3문제 정도, 이 정도 비중 되고요. 나머지 중급, 하급, 또 쉽게 맞출 수 있는 하급 문제 비중이 조금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난하다 이거죠. 상중하로 나누면 한 3문제 정도, 중도 한 3문제 정도 되고, 하가 14. 이건 뭐 사람마다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상급 문제 중에 몇 개, 사람에 따라서는 무난히 맞출 수 있는 분도 있었겠지만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게 그 1번 문제에 있던 쏨베리의 상호작용 이론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보개혁, 우리 교정의 역사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교도관 직무 규칙에서 또 안 나오던 문제가 또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 어려웠고 나머지는 좀 무난한 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쏨베리 상호작용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 답이죠. 사회통제 이론, 사회학습 이론 바로 두 가지를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자 비행을 가지고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비행이 어떻게 전개되고 확대되는가 이것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정확히 1번이 옳은 표현이 되겠고요. 자, 2번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청소년 비행 경로를 조기 개시형과 만기 개시형 이렇게 만든 사람은 패터슨이죠. 그래서 쏨베리와는 좀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쏨베리는 좀 다릅니다. 청소년기를 뭐 초기, 중기, 또는 후기 청소년기 해가지고 이렇게 3단계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던 학자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사회 반응의 일탈의 특성 강도 기준에 사회 반응하면 낙인 이론과 이제 관련이 있겠죠. 쏨베리의 이론과는 관련이 없고 쏨베리의 이론과 관련해서는 뭐 인습적 뭐 사회 결속이 약화된다거나 이게 이제 출발점이 되고 그다음에 비행 친구라든지 비행적 가치와 접촉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비행의 정도 내지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학자입니다. 3번 틀렸고 4번 사회학습 요소 차별 접촉 차별 강화 애착 모방 나와 있는데 이거는 부정확하죠. 여기서 이제 애착을 제외한 차별 접촉 강화 모방 같은 경우에는 또 사회학습 이론과 유사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손베리가 사회학습 요소로 제시한 것은 비행의 정의, 교재, 강화를 통한 학습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이고 애착 부분은 명확하게 틀렸죠. 애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비행의 원인이라고 설명을 한 것이고 학습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것은 비행의 정의, 교재, 강화.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정답. 그 다음에 2번. 형집행법상 미결 수용자에 대한 처우입니다. 미결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많이 출제됐던 무난한 문제가 나왔죠. 1번. 미결 수용자가 징벌 집행 중이더라도 변호인 접견 시간 횟수는 제한할 수 없죠. 네, 그래서 변호인에 대해서 접견은 거의 절대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징벌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걸 제한해버리면 방어권 행사의 제약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2번에 미결 수용자 도주 우려가 크거나 또는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 재판 참석할 때 시설 지급 의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이건 예외 규정이고 원칙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3번에 머리카락 수양 같은 경우 필요한 경우 아니면 의사의 발언을 짧게 못 갖고 나머지 4번 변호인과의 접견 교도관 참여하지 못하고 교도관은 들리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그렇죠? 관찰만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죠. 2번 했고. 자, 교도작업 운영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도 그동안 많이 나왔던 무난한 문제가 나왔고요. 옳은 거 고르시오죠. 자, 여기선 2번에 잉여금 남으면 다음 연도 그죠? 세입에 이입한다. 이것도 출제가 많이 나왔던 거고 정확한 정답입니다. 1번은 특별회계는 교도소장이 아니라 누구? 법무부 장관이 운영관리하게 돼 있죠. 그리고 3번 생산된 제품 민간기업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근거 규정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 판매할 수 있다. 그래야 교도 작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수급이 맞고 계속 그죠? 이게 수입은 있는데 판매가 안 돼가지고 계속 적자가 나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번도 많이 출제되던 내용이죠. 법무부 장관 교도작업 생산 제품 종류 수량 회계원 등의 시 몇 개월? 1개월 전까지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 조정 등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형기 6분의 1 도달한 자에 대해서 정기재심사할 때 상향 조정 평균 소득 점수 7점. 정확히 맞죠? 그래서 상향이냐 하향이냐의 기준이 원칙은 상팔 하오입니다. 8점 이상이 되면 상향, 5점 이하면 하향인데 그중에 정기재심사 중 6분의 5 시점에 하는 마지막 정기재심사의 경우에는 이것만 7점 이상만 되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완화해서 7점 이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2번 경비처우급 하향 평등 여기 나오죠. 5점 이하 맞고 3번 조정된 처우 등급에 따른 지원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오늘 확정이 되면 내일부터 그래서 확정된 다음 날이죠. 제가 평상시에 많이 강조를 했는데 무슨 다음 날이란 말이 들어갔을 때 다음 자를 살짝 빼서 변형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를 하시라고 많이 말씀했는데 여기도 그렇게 변형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많이 출제되던 지문이기 때문에 아마 손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것 같고요. 4번 소장은 수용자의 경비처우급 조정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수용자에게 사항을 조정에 대해서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형집행법상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누구에게 청구하느냐? 정보공개 청구는 장청소죠.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을 했던 뭐 두문자 같은 게 별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청원 같은 경우에는 장순청, 법무부 장관, 순회전 공무원, 지방교정청장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장청소입니다.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지방교정청장 소장 각 기관의 장들이죠. 각각 이게 위치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134가 맞고요. 교정본부장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는 교정본부장이란 이름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교정본부장은
맞지 않는다라는 거, 교정본부장은 틀렸다라는 걸 근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이거 외에도 또 출제가 됐죠. 자, 6번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마약류 중독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서 치료감호시설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다. 마약 중독 같은 경우에는 2년 기준 많죠. 나머지 심신상실 미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신성격 장애 같은 경우에는 15년 기간이 다르죠. 여기 2년입니다. 그다음에 2번 피치료감호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족료가 됐다. 보호관찰 신장. 자, 보호관찰이 자동으로 시작이 되는 게 가위만입니다. 가족료가 됐다. 치료 위탁이 됐다. 법정 대리인 등의 치료 위탁. 그 다음에 이거는 위원회에서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도 계속 보호관찰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만료되는 시점,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때 하는데, 이때 자동으로 보호관찰이 시작이 되고 이 기간은 법에 명시되어 있죠. 3년으로 한다.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 사유와 그 다음에 기간을 함께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치료감호 형이 병가된 경우 치료감호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 집행 형 집행 제외 틀렸죠. 이거는 치료감호법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지문입니다. 형기 산입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치료감호 2년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러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형기에 산입을 하기 때문에 형기는 남은 기간인 3년만, 5년 중에 2년을 빼고 3년만 집행하고 이렇게 운영합니다. 4번 법무부 장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 운영 실태 등에 대해서 점검. 이건 장관이 2년, 연 2회 이상, 2년 이상이라는 거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자, 다음 7번 문제죠. 갑오개혁 문제. 갑오개혁 이후로 행정제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감옥규칙 제정으로 사법권이 사법권과 행정권은 예전에 분화가 되지 않다가 이제 분리 독립이 된 시점이 이때 갑오개혁 시점이긴 한데 감옥규칙이 아니고요. 우리 해설에 있는 것처럼 재판소 구성법입니다. 그래서 1895년 3월에 재판소 구성법이 이게 당시 법률 제1호입니다. 대한제국 법률 제1호. 그래서 재판소 구성법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서 사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됐고 뭐 검찰의 독립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다양한 근대적인 사법 체계가 갖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형법대전, 근대서구의 법체계 모범한 법전 맞고 2번 기후각서가 바로 통감부 감옥사무관장 이렇게 하면서 기후각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법체제가 일본 법체제로 넘어가고 이렇게 통감부에서 또 관장하고 이렇게 운영이 됐죠. 미군정기 재소자 석방 차원제 운영이 됐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자비금의 물품. 옳은 거 고르시오죠. 올해 시험에서 옳은 거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조금 개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옳은 거 고르시오는 상대적으로 틀린 거 고르시오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자, 2번을 보시면 교도작업제품 자비금융물품 적합한 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공급자를 거쳐 우선공급. 바로 우선공급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건 정확히 옳은 표현이고요. 정답이고. 자, 1번은 자, 소장은 감염병 유행 등으로 자비금융물품 사용이 중지가 됐다. 구매 시장 제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이때는 소장이 재량으로 그죠? 제한할 수 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좀 합리적이죠. 물론 시험에서 하여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거는 감각을 가지고 이래서 소장에게 이런 권한이 있구나, 재량이 있구나 이렇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한다 할 수 있다는 뭐 수백 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암기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장은 중지된 경우 구매 시청 제한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교정본부장은 자비금융물품 공급 간 교정시설 간 균형 안전질서를 위해서 품목 규격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 이건 본부장이 할 일이 아니고요. 바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3번도 틀렸고 1번, 3번 틀렸고 4번 소장은 공급제품 부패 파손 규격 미달 그 밖의 사유로 공급 부적당하다. 바로 교정본부장에게 보고. 이건 두 가지가 틀렸어요. 바로 이런 공급제품이 부패 파손 등을 판단하는 것은 검수관이고요. 그죠?
제품 검수관이 하는 거고, 검수관이 해보고 보니까 이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검수관이 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조치 이렇게 하게 운영이 되는 거지. 이걸 뭐 소장이 본부장에게 둘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형집행법상 작업시간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업시간은 최근에 이제 개정이 돼서 출제가 계속되고 있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시오. 자, 휴식, 운동, 식사, 실제 작업 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작업하지 않는, 그죠? 않는 시간 제외한 나머지 작업하는 순수 시간으로 일일 8시간 초과할 수 없다. 대원칙입니다. 그 다음, 이번 작업장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휴일, 토요일에도 작업 부과할 수 있다. 바로 공휴일, 토요일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부과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로 작업장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들어있죠. 그 다음에 3번. 19세 미만의 수용자 작업 시간은 일일 8시간이고 일주 40시간으로 성인에 비해서 시간을 단축했죠. 그 다음 4번 취사, 간병, 청소, 간병 등 교정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일일 작업 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한다죠. 초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게 기본 시간이 8시간이라면 취사, 청소, 간병은 조금 더 시간을 늘려놨는데 12시간까지지 초과할 수 있다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유의할 게 해야 될 게 뭐냐면 학생들이 주로 숫자 변형의 출제가 많기 때문에 숫자에 초점을 맞춰서 지문을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뒤에 있는 이내, 이하를 뭐 이상, 초과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내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유형의 지문이었고요. 자,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밑에 해설 중에서 이거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설 3번 밑에 보면 공휴일, 토요일 대통령 정하는 휴일에 부과할 수 있는 작업해가지고 밑에 4가지가 나오죠. 취사, 청소, 간병 등 교정시설 운영관리, 나머지 작업장 운영 불가피, 그다음에 공공의 안녕, 공공이익 긴급, 나머지 수용자 신청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좀 암기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기본 강의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등문자 같은 거야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 좋은 아이디어로 만들면 됩니다. 암기가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취사 등, 그다음에 작업장 운영, 나머지 공공의 안전, 공공의 긴급, 나머지 수용자 신청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10번 문제 억제 이론. 옳은 거 고르시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행동. 정확히 맞죠? 억제 이론하면 고전주의 시각입니다. 실증주의와는 이제 상반된 시각이고, 고전주의에서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철저하게 고통과 쾌락을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위에 옮긴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죠. 정확한 표현, 정답이고요. 2번, 처벌의 엄중성은 처벌받을 가능성. 엄중성, 말 그대로 어떻게 엄중하게, 확실하게, 엄중하게 처벌에 상응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느냐의 개념이죠. 가능성이 아니라. 처벌받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된다. 확실성의 개념이죠. 3번에 또 나오죠. 처벌의 확실성은 강한 처벌을 통한 범죄 억제. 2번, 3번은 그 주어와 내용이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틀렸고 4번. 처벌의 신속성은 초기 고전주의 범죄 억제에 있어서 가장 강조한 핵심. 자, 가장 강조한 것은 처벌의 확실성입니다. 확실성이고 그 다음에는 뭐 엄중성, 그 다음에 신속성 이 순서대로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확실성을 제일 중시했습니다. 자, 11번. 교도관 직무 규칙상 사회복귀 업무 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설명. 자, 사회복귀 업무입니다. 사회복귀 업무 교도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와 관련해서 그걸 좀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1번 수용자 학력 신장의 교육과정 개설 수립해서 소장 보고하고 교육 관련 파트 교육, 교양 뭐 이런 거 다 사회복귀 교도관의 주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소장의 지시를 받아 교육해야 된다. 정확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수용자 귀유 등 요건에 허가할 필요가 있다면 상관 보고 바로 귀유 같은 경우도 사회복귀 교도관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수용자 규정 성적 우수하고 재범의 어려움 등 가석방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될 때 상관에게 보호하는 적절하지. 가석방 이런 가석방 요건과 관련해서 요건에 대한 세세한 분류를 하고 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분류심사 업무 교도관입니다. 사회복귀 업무가 아니라 분류심사 업무. 그래서 가석방 요건이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죠. 3번 정답이고요.
이게 약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4번 사형 확정자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수시로 상담하고 필요하다 인정하는 게 외부 인사 결연 주선으로 수용 생활이 인정되도록. 이것도 심리 상담 등이기 때문에 바로 사회복지 업무교도관의 주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내용을 보면 사형 확정자,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런 사람은 어차피 제도가 운영이 된다는 전제하에 사형 제도가 운영된다고 한다면 사회복귀는 불가능한 거니까 관계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긴 하지만 사형 확정자가 교도소에 존재하는 동안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 심리 안정 등을 꾀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회복지 교도관의 업무에 속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고요. 밑에 참고로 해설 4번 밑에 사회복지 업무 교도관의 직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제1호가 서신 집필, 2호가 종교문화, 3호가 교육교화, 4번이 기후, 사회견학, 가족 만남의 집, 만남의 날, 나머지 기타 사회복지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 형집행법상 수용자 분류심사입니다. 수용자 분류심사 형이 확정된 경우 개별처에 수립하기 위한 거 신입심사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거나 상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거 재심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2번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용자 대상으로 상담들 통한 신상에 개별 사안의 조사, 심리지능 적성검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소장의 재량입니다. 할 수 있다. 아까도 이런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를 변형한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할 수 있다기 때문에 틀렸고요. 약간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4번 법무부 장관 수용자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분류심사 전담교실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정확히 옳은 표현이죠.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혹시 어렵게 느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번과 3번, 4번은 그죠? 워낙 시험에도 많이 나왔고 옳은 지문, 말하자면 틀릴 수가 없는 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거법을 통해서 2번을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13번 형집행법상 교정시설 등 옳지 않은 것. 신설하는 교정시설 500명 이내고 기능 위치 등 늘릴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교정시설, 거실 작업장 접견, 수용생활 설비, 목적 기능에 맞도록 설치. 뭐 이거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죠. 3번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 운영 교도관 복무 수용자 초인권 실태 파악해서 매년 1회 이상이고 본인이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게 한다. 정확히 맞습니다. 이 3번 지문은 뭐 매우 중요한 지문이었고 1번, 3번 지문 매우 중요했고요. 4번을 보면 교정시설 설치 운영에 일부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 요건 시설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 수용자 처우 위탁 절차 감독 등 필요한 사항. 이건 뭐죠? 바로 민형교도소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형집행법에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그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민형교도소법이 설치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14번 형집행법령상 기유 허가할 수 있는 요건, 사례형 문제인데 기유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뭐 틀릴 이유가 없고요. 이런 걸 빨리 푸는 비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여기도 여러 가지 기유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사례형으로 구분했는데 여러분들은 재빨리 특별기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찾으면 쉬워요.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사망이나 직계비속의 혼례, 딱 두 가지죠.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다른 요건 필요 없이 바로 기유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반 기유는 6개월 이상 복역을 해야 되고 형기의 3분의 1 이상 경고해야 되고 뭐 교정 성적이 우수해야 되고 일반 기유 사유에도 해당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경비처우급으로 개방과 완화, 교화 사회복귀 준비를 위해서는 일반 경비처우급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특별기유 사유에 해당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다른 요건 다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빨리 풀어내시면 좋습니다. 자, 먼저 1번 개방경비처우급. 여긴 표현이 잘못됐죠? 이 출제를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개방처우급이지 개방경비처우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완화경비, 일반경비라는 표현은 있지만 이거는 좀 부정확하게
단어를 넣은 면에서 이건 좀 출제위원이 좀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개방초급 수용자는 A는 자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3개월 동안 복역 그리고 장모의 장례 딱 장모의 장례식이 나오는 순간 뭐 몇 년 징역형이고 그 다음에 몇 개월 복역 필요 없죠. 왜? 장모의 장례식 배우자 직계존속의 사망이니까 특별기유 사유고 기유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2번 완화경비 처우급 수용자 B는 무기형을 선고받고 현재 5년 동안 복역이고 무기형이면 그죠? 이 무기나 21년 이상이면 7년 이상 경고해야 되는데 기간은 짧지만 여기도 핵심이 뭐다? 손자의 결혼식이니까 직계비속의 혼례. 특별기후 사유니까 앞에 있는 기간 요건 다 필요 없죠. 그래서 1번, 2번은 특별기후 사유이기 때문에 전부 요건에 해당이 된다. 허가가 가능하다. 3번 개방초급 C 2년의 징역형 6개월 복역 본인의 회갑 장치 같은 경우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일반 기후 사유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후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6개월 이상 복역이니까 6개월 맞죠? 그리고 2년인데 2년에 3분의 1 이상 경과해야 돼. 2년이면 24개월이고 나누기 3하면 8개월 이상 지났어야 되는데 6개월이니까 복역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3번 탈락입니다. 3번은 안 되는 거죠. 정답입니다. 4번 완화경비 처우급은 개방 완화 해당이 되니까 경비 처우급 됐고 그 다음에 2개의 범죄 3년과 5년이 2개면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5년, 3년 나왔으니까 일단 8년 기준으로 뭐 3분의 1 경고했느냐 계산하란 문제죠. 그리고 3년 동안 복역이고 해외 유학 떠나는 딸, 해외 유학 직업훈련 등을 뭐 떠나는 뭐 사람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나가본다. 이거는 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일반기후 사유니까 해당 사항이 있고 그 대신 일반기후니까 3년, 5년이면 8년이고 그러면 8년에 3분의 1 이상 경고해야 되는데 3년을 이미 복역을 했으니까 3분의 1 넘었으니까 4번도 일반기후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5번.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경비 등급별 처우 수준. 옳은 거 고르시옵니다. 중경비 처급 수용자는 가족만남집 이용할 수 없죠. 가족만남의 만남의 날은 개방 완화 경비가 원칙이고 교화 등이 필요할 때는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일반 경비가 허용이 되고 중경비는 허용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정답입니다. 자, 2번 일반 경비 적급 수용자 월 2회 이내 경기 오락회 할 수 있다가 아니죠. 경기 오락회는 개방과 완화 경비 그리고 또 자치생활 수용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이거 옳은 거 고르시니까 1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완화 경비 규정시설 밖에서 이루는 종교 행사 개방 완화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일반 경비 처우급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여기는 완화 경비니까 바로 외부 종교 행사 사회적 처우 해가지고 사회 견학 그 다음에 사회 봉사 외부 종교 행사 그 다음에 연극 등 문화공연 관람 이런 것들은 완화 경비 참 가능합니다. 3번 틀렸고 4번 개방 취업급 수용자 규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견학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석할 수 있죠. 자, 다음 16번입니다. 사회내 처우 옳지 않은 것. 사회봉사명령 유죄 인정된 자에게 일정한 시간 보수를 책정? 벌써 틀렸죠. 무보수로 근로봉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을 반성하고 자각하게 만드는 거죠. 보수 책정 나오는 순간 1번 정답이구나 이렇게 되고요. 2번 수강명령 유죄 인정된 자에게 일정 시간 교육을 통해서 교화 개선 그죠? 수강을 통해서 맞고 3번 배상명령 피해자 금전적 배상하는 것으로 구금 대신 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정확한 표현이죠. 4번 집중감독 보호관찰 일반 보호관찰이 범죄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나 시민의 불만을 불식하고 과멸지용을 해소할 수 있다. 일단 보호관찰의 일종이기 때문에 시설에 수용하지 않으니까 과멸지용 해소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표현은 뭐냐면 예전에 일반 보호관찰로 시행을 하다가 너무 관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느슨해가지고 교화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사고치더라. 그래서 보호관찰을 조금 더 강화한 형태. 그게 집중감독 보호관찰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옳은 표현이 되겠죠. 자, 17번. 보호관찰 등의 법령상 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가 은근히 출제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1번 보호관찰소가 갱생보호사무 관장 맞죠?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중 하나 맞습니다. 뭐 보사수갱선예법 제가 이런 식으로 두 문자도 많이 강조를 했는데 뭐 이거는 뭐 그 독립된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보호처분 받을 사람으로 갱생을 위한 숙식, 주거, 직업, 취업 지원 보호의 필요성 정확히 우리 법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3번 법무부 장관 보호복지공단 지휘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자료 제출 필요한 명령 바로 장관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4번 공단은 갱생보호 대상자 적절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수용기관 장에게 기간, 수용기관, 가족관계, 보호자 관계에 통보를 요청할 수 있고 갱생보호 대상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이때 갱생보호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하면서 스스로 그죠? 나가서 알아서 먹고 자고 해야 될 게 원칙이지만 그게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도움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갱생보호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동의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도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게 잘못됐죠. 자, 다음 18번 전환제도입니다. 장점만 모두 고른 것. 자, 여기서는 기억을 제외한 니은, 디귿, 리을 세 가지가 답이고요. 장점이고 기억은 왜 틀렸냐면 경미한 범죄자가 형사사법의 대상이 됨으로써 형사사법망이 확대된다. 형사사법망이 확대된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전환제도의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기존 체제 하에서는 문제가 없던 사람인데 전환제도가 되게 바람직하니까 전환제도는 교도소 내에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통제를 하는 방식, 사회내 처우를 실시하는 거니까 되게 좋은 제도니까 영역을 확장해.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도하에 있지 않고 그 밖에 있는 기존 제도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처벌의 대상이었다가 사회내 처우 전환제도가 되게 바람직하니까 이렇게 영역을 확장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에 있는 사람마저도 일정한 제재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죠. 바로 이런 비판점 내지 단점이 되는 거예요. 장점이 아니라.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범죄자에게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 그래서 사회내 처우를 통해서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죠. 니은 형사법의 운영이 최적 수준이 되도록 자원을 배치한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들에게 교도소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내 처우로 운영을 하니까 교도소에는 꼭 필요한 사람들만 수용해가지고 많은 교도관들이 집중적으로 그죠? 네, 그 사람들에게 어떤 관리 감독하고 이런 게 필요한 그런 적정한 최적의 배치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리얼번 범죄자에 대해서 보다 인도적인 그죠? 시설 내 처우가 아니라 사회 내 처우니까 인도적인 처우입니다. 자, 19번 형집행 법령상 장애인 수용자와 노인 수용자 처우입니다. 장애인 수용자 전담 규정 시설의 장은 장애인 재활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정확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수용자 전담 규정 장, 장애인 수용자 직업 훈련 석방후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특히 이것도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어려운 문제와 전과자라는 이유로 어려운 문제가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석방후 취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죠. 3번 장은 노인 수용자가 작업 원할 때 나의 건강을 고려해서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하는 맞죠. 이 경우 보안과장이 아니죠. 노인 수용자의 나의 건강 뭐냐면 노인 수용자는 신체적으로 젊은이들보다는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배려해야 되고 그런 취지니까 의견은 보안과장이 아닌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4번 장은 노인 수용자에 대해서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해서 처우에 적정한 배려해야 되고 필요하면 자 운동시간 연장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20번 교정처우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소년 사건 경우 판사가 소년의 풍행 규정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상 등 피해자의 화해 공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한다. 바로 이건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화해 권고 제도고요. 화해 권고 제도의 어떤 취지를 이해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령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법령의 이런 규정이 보호 처분 내릴 때 화해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라는 내용이죠.
자, 1번 공식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가해지는 부여하는 낙인 효과를 줄일 수 있다. 일단 교정시설에 들어가는 형사 절차가 아닌 보호처분, 보호사건 절차의 일종이기 때문에 낙인 효과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2번 범죄 정황, 가해자, 피해자 등 사건과 관련된 사안을 개별적으로 고려한다. 바로 이런 보호 사건일 때 이거 하나하나에 대한 사안을 충분히 고려하고 화해를 유도하는 방식 맞죠? 그다음에 3번 강력 범죄자보다 소년 범죄자에 적합하기 때문에 사회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 무관하다. 틀렸죠. 사회 무질서, 소년이 했던 범죄든 비행이든 각종 잘못에 대해서 이런 보호처분 과정에서 화해를 권고하고 유도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통해서 스스로 잘못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화해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무질서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죠. 관계가 있다. 네. 3번 답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냥 감각적으로도 정확한 내용 모르더라도 무질서를 바로잡는 거 무관하다라는 표현이 좀 그죠?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죠. 네, 이거 그렇게 만든 지문입니다. 4번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서 원인 결과를 직시하게 하고 행위에 대해 진정한 책임. 바로 이 화해 절차를 통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자, 다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기본적인 문제, 쉬운 문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뭐 화해한다 할 수 있다를 좀 변형해서 약간 아리까리가 되기도 했지만 객관식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잘못된 것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소거법 등을 잘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상당히 고득점한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이런 또 출제 경향 또 내년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한번 어려우면 작년에 어렵고 이번에 좀 쉬운 편이었고 그렇다면 내년엔 또 몇 문제 정도 또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출제 경향을 잘 반영해서 향후 시험에 또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